최근 정부에서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죠. 한편으로는 기름값 부담이 줄어서 좋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주유소 업체들의 이득만 채우는 입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의 허와실, 10미니츠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순창의 한 고속도로 주유소. 길게 늘어선 차들 사이로 10여 대의 탱크로리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유를 하려고 주유소를 찾은 탱크로리 차량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때 저희도 바쁠 때여가지고 그분들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일단. 탱크로리에는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객님들 필요한데 달려가지고 그분들도 탱크로리에는 안 넣고 차에다 그냥 차에 기름 넣고 가요. 10여 명의 유류업계 종사자들은 어떤 이유로 순창의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은 걸까? 당시 현장을 찾았던 주유협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정유사에 나오는 단가가 1,240원대 나왔어요. 1,240원. 원가가 1,240원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1,038원에 팔았어요. 1,038원, 1,040원 팔았는데 시중 주유소들보다 리터당 200원 이상 저렴하게 기름을 판매했다는 해당 주유소. 이런 소식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고 일부러 해당 주유소를 찾아 주유를 하는 손님들도 생겨났습니다. 기름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톨게이트비를 내더라도 오히려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리터당 200원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4,000원씩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뭐 좀 싼 데 찾아서 같은 값이면. 과연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안 돼, 밑가는 거지. 손해보고 그러면. 우린 도저히 살 수 없는 단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정상적인 단가, 그 사람들도 그 가격에 사왔냐? 그 사람들 손해보고 팔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 1,030원에 팔면서 1,300원에 팔고 있는 사람은 300원 정도 이익을 본다고 소비자들이 오해를 해요. 제작진은 문제가 됐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주유소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인해 판매한 걸까? 현장에서는 본사에서 단가 내려오면 그대로 이제 여기서 가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정책 그런 거는 저희 본사에서 저희 현장은 매출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요. 주유소를 운영하는 본사와 직접 통화해 봤습니다. 소비자한테 비싸게 좀 팔 때가 있잖아요. 네. 연말쯤에 좀 싸게 판 거죠. 홍보 효과 약간 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주유소 협회 측에서는 해당 주유소의 홍보라는 이유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 말합니다. 사람들은 휴게소를 임대고 쓰고 있거든요. 그 휴게소에 대해서 재계약할 때 만기 돼갖고 재계하려면 그 휴게소에는 뭐랄까 평가를 해요. 그 가격 낮게 하고 할수록 배점을 높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배점이 낮아가지고 손해 보더라도 배점 올릴 필요가 있어. 재계약에서 배점 올릴 필요가 있어서 물밀 계좌 먹기로 완전 시장 단가에 말도 안 되는 단가를 후려치고 있는데. 해당 주유소가 고속도로 내 계약 연장을 위해 과도하게 할인을 해 판매했다고 이야기하는 주유소 협회 측. 그리고 그로 인해 정당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이 오해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재계약을 위한 배점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거의 엄청 긴 기간 동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상 실제로 그렇게 한 거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해당 주유소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최근 다시 해당 주유소를 찾은 제작진. 유류 가격은 평균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렇게 낮은 가격에 유류를 판매했던 걸까? 한국도로공사 측에 물어봤습니다.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그 이제 평가 결과를 잘 받으면은 그 최장 10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단위 평가를 하는데 네. 전체 그 가중치가 200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유류 판매 가격 인하 노력이라고 하는 게 네. 그게 이제 40점에 해당이 된다고요. 평가 점수 200점 중 유류 판매 가격 인하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점.
뭐 연중 이렇게 일정한 수준에서 그렇게 그 가격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비싸게 팔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연말 되니까 그 이제 뭐 평가 지표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맞추기 위해서 좀 이제 낮게 파는 그런 상황인데. 재계약을 위해 해당 주유소가 과도하게 할인해 판매했고 이로 인해 주유업계는 혼란을 겪게 됐다고 주유소협회 측은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이 일반 영세한 자영 주유소를 다 죽이는 행위다. 이거들 막 배 아파서 쫓아가지 말고 낮춰서 팔면 될 거 아니야. 죽으라는 소리죠, 그게. 낮춰서 파는 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 시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네, 옛날에는 거의 막 1,500원 이랬는데 확실히 많이 싼 거 느껴지긴 있거든요. 느끼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유소 오실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일단 싸야지 조금 자주 오지 않나 싶네요. 다니다가 보면 좀 싼 데로 가게 마련이지. 조금이라도 싼 데 있으면 싼 데서 들려고 하지. 다 누구나 소비자는 똑같지. 전주 내에도 많은 주유소가 있지만 가격은 천차만별로 다른 상황. 어떤 곳은 1,700원에 휘발유를 판매하는가 하면 1,200원대의 주유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리터당 400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싼 기름을 받으니까. 비싼 기름을 받아서? 땅값이 다 틀리잖아. 그만큼의 지출이 많으니까 그만큼의 플러스가 돼야죠. 다른 주유소는 어떨까? 차들이 별로 안 다니니까 유산도 들고 아니에요. 가격을 낮추려면 시내하고 딱 맞춰서 낮춰버려야지. 그럼 우리가 유산도 그렇게 낮춰버리면 별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냥 물 같은 거 이런 거 다 공짜로 쓰고 그래요. 고압 호스 같은 거. 그래서 기름값이 조금 주위보다 좀 비싼 거예요. 임대료나 인건비, 경쟁업체 등 주유소의 여건에 따라 유류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주유소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유사는 자기 폴에다가 기름을 공급하는데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시장 점유율이 늘질 않겠죠. 판매량이. 타사에서 기름 싸게 준다면 싸게 받아요. 그러면 똑같이 받았는데 타사에서 한 20원 싸게 주면 20원 낮출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싸게. 그만큼 파는 거예요. 싸지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 경쟁이 되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일부 기름은 계약된 정유사가 아닌 다른 정유사에서 저렴하게 구입해 마진을 남기지 않고 할인 판매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 경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라북도가 인구 대비 주유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예수를 톨 타고 있지만은 SK에서 기름을 받으면 15원, 20원 싸죠. 싸게 받으면 싸게 팔 만큼 경쟁을 막 하다 보니 이게 주유소가 이게 모두가 다 경쟁 때문에 그러지. 실제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 유가보다 2% 이상 유류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독 전라북도에서 유류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류 판매업, 도소매 업종이 우리 전북에 좀 많습니다. 그게 영세 사업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좀 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유소 할 수 있는 땅의 지가가 싸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쪽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낮추더라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얘가 좀 싸다. 유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지가로 인해 유류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 경쟁으로 인해 주유소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실질유가가 좀 떨어졌는데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건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설계가 힘든 게 좀 그쪽에만 세일을 좀 더 감면해줘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낮춰서 소비자들 부담을 줄여주고 또 영세 사업자들이 많은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가 이런 조세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 5달 동안 더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대로 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10미닛 리포트에서 심층 토론해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전문가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GNE 타임즈의 정상필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역에 이렇게 순창에 네. 전국 최저가 주유소가 생겨서 협회 분들이 그 저렴한 주유소 찾아가서 네. 문제 제기도 하기도 하던데 이렇게 주유소 간 격차가 큰 이유가 뭐죠? 일단은 대부분이 이제 임차로 경영하는 주유소들이 많습니다. 예. 임대료가 상당한 그 비용이 들어가고 예. 또 그런 데는 임대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싸게 팔고 싶어도 그게 싸게 팔지 못하는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꼭 국장님께 그건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 관점에서 보면은 배럴당 얼마 뭐 100달러를 뭐 돌파했다 막 이러면 즉각적으로 팍 올리는데 내릴 때는 잘 이렇게 안 내리잖아요. 일반 주유소가. 네. 아 우리도 적극적으로 올릴 때는 팍 올리지만 내리는 것도 조금 우리 주유소 협회 측면에서 팍팍 좀 내려보자 이런 결정은 못 하시는 건가요, 그게? 그 부분은 주유소 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는 하고 계세요. 예. 내릴 때 확 내리고 올릴 때 바로 올리고 그게 원래 정상적일 수가 있는 건데요.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을 예. 실질적으로 통보받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요.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됐을 때 주유소들이 바로바로 그 대응을 못한 이유가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이 오늘 기름은 받았지만 그 가격이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내리고 싶어도 얼마를 내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또 본인이 앞서서 내려가지고 또 적자폭이 커져버리면은 주유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해기 때문에 가격 인하 부분에서는 조금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한 가지 잣대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윤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도 그 속에는 다분히 깔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석유 유통구조상에서의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유소들도 가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유통구조를 말하자면 정유사가 있고 네. 주유업계가 있고 예, 예.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 회사도 원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을 이렇게 변동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예. 이걸 이제 가격 전가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맞습니다. 주유업계의 가격 전가력은 어떻습니까? 정유사 공급 가격은 이렇게 그 곡선이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요. 주유소의 곡선은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올릴 수도 없는 구조고 예. 내려갔다고 해서 바로 내릴 수도 없는 구조. 기존에 저희 역사적으로도 유류세 인하를 시도한 적이 있었긴 했는데 대체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때 했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도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그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정책은 결국에는 정부가 생색내기 정책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사실 이 한시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운이 좋게 유류값이 동시에 많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그 효과가 좀 있겠지만 그렇죠. 예. 정부가 내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 내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나쁘게 그때 국제 유가가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현재 그 수준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2008년에는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가 내리는 것에 관한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세계적인 추세에 이게 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류세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 사치세와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사실 환경부담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크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유류값을 기름값을 내려가지고 과연 얻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수님의 생각과 또 반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세에서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1위가 소득세, 2위가 부가가치세, 3위가 법인세, 4위가 유류세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세원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30%까지는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2018년도 11월 달에는 15%를 우리가 낮춰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5%를 낮춰줬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우리가 실행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11월 달에 시행했으니까 일단 전북 지역으로 보면은
시행 전에 휘발유는 1,676원에서 1,350원, 20%가 낮아졌죠, 사실. 그러니까 그 최초 정부가 낮아질 거로 예상한 건 123원 정도가 낮아질 거로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 320원이나 떨어졌거든요. 경유 같은 경우는 235원, LPG는 116원 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가 휘발유 안에 얼마만큼의 세금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지금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에서 총 54.6%가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현재 휘발유 가격 1,200원, 1,300원 기준으로 보면 세금 띄면 제가 계산해 본 거로는 편의점 생수보다 싼 거예요. 휘발유가 사실. 예, 그러니까 유류세가 너무 많이 드는데 주유소 입장에서는 그 유류세만큼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으니까 사실 억울하신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려줬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입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내려주면서 인심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경제가 우리 원래 생각대로 자, 이 소득주도 성장을 조금이라도 가능하게 만들면 더 좋은 것이죠. 이게 한시적인 인하니까 결국 올해 5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오를 텐데요. 그때 예상되는 영향 같은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도 지금 같이 이게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 국제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소비자분들의 그 부담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아니면 현재만 유지돼도 부담이 줄일 수 있는 건데 그 시점을 기해서 가격이 많이들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주유소마다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기름값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인지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시작은 94년도에 그 가격고시제가 폐지가 되면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97년. 97년입니까? 근데 어떤 자료는 또 94년이라고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특별 지역에 대한서만 해제가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폐지된 건 97년도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그 가격고시제가 폐지가 된 이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건 제가 관련된 논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를 봤을 때 적당한 주유소의 개수가 한 8,000개 정도인데 12,000개 정도라고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주유소 거리 제한 같은 것도 없고 그러면은 결국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마치 제과점이나 편의점 거리 제한으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약간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주유소에서 가격을 내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주유소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기름을 더 팔아야 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판매량만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 제살 깎아먹기 하고 그러면은 있는데 가격 경쟁을 하지 말고 어떻게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유소분들은 가격고시제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가의 이게 지금 철저한 시장 개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봐요. 경계를 반드시 해야지 되는 문제죠. 교수님 말씀대로 시장 경제의 어떤 경쟁 원리상 몇 개는 도태되도록 놔두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그렇게 될 텐데 정부가 나서서 알뜰 주유소를 짠 하고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줄여야 되는데 또 정부가 투자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순창 거기도 알뜰이죠. 거긴 알뜰 그렇죠. 아니에요? 알뜰입니다. 거기도 알뜰이죠. 결국에는 시장이 무너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그 추후에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또 소비자들한테 간다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남는 그 숙제가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유류세 자체 정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진짜 정부가 생색내기밖에 안 되거든요. 박스권을 둬서 이 탄력세율을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500원이다라고 했을 때 1,700원 또 1,300원을 박스를 두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낮추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은 탄력세를 높여서 맞추고. 지금은 1리터당 얼마로 사실상 정액제처럼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스권으로 이렇게 묶어둘 수 있게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좀 충격을 줄여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